자, 우리 단순 회귀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다 회귀 분석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파일을 이용을 할 거예요. 우리 8번째 회귀 분석 예제.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은 이 독립 변수를 각각 하나씩 넣어서 4번 분석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똑같이 분석에 들어가서 회귀 분석에서 선형 모형을 클릭을 하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립변수 4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독립변수에 집어넣고 종속변수는 하나만 종속변수 칸에 집어넣게 되면 하나씩 들어있을 때는 단순 회귀였지만 이번에는 독립변수를 4개를 동시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다중 회귀가 되는 거예요. 변수가 4개가 동시에 들어가서 대인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아까 하나씩 했을 때는 활동 유효성이 가장 R² 설명력이 높았었죠. 이 4개가 동시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자, 우리가 통계량 들어가셔가지고 R² 그 다음에 왓슨 값을 보기 위해서는 더빙 값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실내 구간 의미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을 눌러주시고, 자, 우리가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된 결과를 동일하게 엑셀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는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 결과로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중다 회귀 결과로 우리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단순 회귀를 했을 때는 이 각각 4개의 따로따로 R²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다 회귀를 했더니 R²와 수정된 R²가 2개만, 하나씩만 나오죠. 이거는 모형 전체를 통합해서 한 번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엑셀 보면서 다시 편집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엑셀로 가지고 오면 필요한 숫자는 R제곱과 수정된 R제곱. 이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F값. F값이 유의 확률이 0.001보다 작다는 건 선형 모형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더빙 왓슨 값을 표현해주고 싶으면 이 값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17번 라인부터 있는 이 연구 결과에, 자,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되면 직무 특성은 유의 확률이 0.001보다 작고 셀프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활동 유용성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단순 회귀를 했을 때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분명히 T 값을 확보를 하고 유의 확률이 0.001보다 작았어요. 그런데 이 4개가 동시에 들어갔더니 셀프 리더십은 오히려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고 감정 조절 능력은 영향이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자, 우리가 하나씩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단순 회귀를 했을 때는 4개가 모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4개가 동시에 들어갔을 때는 뭔가 다른 결과들이 나온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갔더니 셀프 리더십은 오히려 부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감정 조절 능력은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가. 자, 일단 이 상태에서도 논문에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수정된 R제곱 값 가지고 오고, 그리고 더빙 왓슨 값 가지고 오고, F 값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활용을 해서
자, 논문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인관계라는 종속 변수에 4개의 독립 변수를 동시에 집어넣었더니 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값, 자, 이 내용들이 r제곱은 0.920, 수정된 r²는 0.917, 더빈 왓슨 값은 f 값은 302.839,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은 0.000 이렇게 해서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값들만 모두 논문에 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 값들을 표 왼쪽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한 칸을 모두 합쳐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모두 작성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다회기는 우리가 필요한 모델의 설명력의 값들과 그 다음에 F값, 그 다음에 더빈 왓슨 값들이 하나씩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4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모델을 하나로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단순 회기는 각각 R²가 나오지만 중다 회기를 했더니 R² 값이 어떻게 나왔냐? 0.920으로 굉장히 높은 설명력을 갖는 모형으로 다시요. 굉장히 높은 설명력을 갖는 모형이 만들어졌지만 왜 이렇게 편집이 잘 안 될까요? 자, 셀프 리더십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부적으로 나타났고 감정 조절 능력은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등장을 했어요. 자, 이런 이유는 바로 뭘까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지 않았냐? 자, 분석에 가서 상관 분석, 이별량 상관 분석에서 자, 우리가 이별량 상관 분석을 회귀 분석에서 이용할 때는 종속 변수를 맨 처음 넣으세요. 그게 편해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 4개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종속 변수하고 직무 특성하고 셀프 리더십, 활동 유효성, 감정 조절 능력 이 각각이 다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지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셨던 거는 중다회기예요. 중다회기. 자, 중다회기 결과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떤 작업을 진행하느냐? 자, 분석에서 회기 분석의 선형 모형을 하는데 변수들은 4개를 그대로 넣어 놓고 자, 방법에서 메소드에서 단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실제로 이 모형들 중에 힘이 가장 강한 것과 힘이 약한 것들을 분류를 해서 회기 분석을 해줘. 이게 바로 위계적 회기 분석이에요. 자, 이 위계적 회기 분석을 돌려볼게요. 중다 회기 분석하고 위계적 회기 분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중다 회기 분석을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4개가 R²가 92%까지 치솟았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니 셀프 리더십은 부적이고 감정 조절 능력은 오히려 영향력이 나타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계적 회기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모형이 총 3개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모형을 봤더니 활동 유효성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맨 처음 했던 거는 중다 회귀 분석 결과였어요. 각각을 동일하게 봤는데 위계적 회귀 분석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제가 이 부분만 다시 내보내기를 해서, 자, 위계적 회귀 분석하고, 자, 중다 회귀는 위계적 회귀 분석하고 항상 세트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모형들이 실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두 개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쉬워요, 여러분들. 분석에서, 회귀 분석에서 지금 단순 회귀일 때는 독립변수를 하나씩만 넣은 건 단순 회귀예요. 여러 개를 넣으면 중다 회귀예요. 그런데 이 방법에서 단계를 선택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선택하면 위계적 회귀 분석이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단계적 선택이에요. 이건 뭐냐? 가장 힘이 센 녀석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 회귀, 중다 회귀, 위계적 회귀 분석을 모두 한 가지 명령어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분석에 있는 회귀 분석의 선형을 이용해서 이 변수를 하나만 넣느냐, 여러 개를 넣느냐,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단순 회귀, 중다 회귀, 위계적 회귀 분석을 같은 메뉴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위계적 회귀 분석의 결과하고 중다 회귀 분석의 결과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중다 회귀에서는 R2가 한 번만 나왔어요. 이건 제가 편집 결과고 시트에 보시게 되면은 R2가 한 번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한 결과에는 R2가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R2가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는 가장 강력한 모델, 그 다음 모델, 그 다음 모델을 추정을 했더니 3개의 모델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모형, 활동 유효성이 가장 강력하더라.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이 부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 다음 강력하더라. 그 다음에 직무 특성이 강력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모형이 3개로 도출이 된 거예요. 대인관계라고 하는 종속 변수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활동 유효성이고,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이 더해질 때, 그 다음에 직무 특성이 더해질 때 모형들이 성립을 하더라 라고 하기 때문에 R2, 수정된 R2도 하나, 둘, 3개, 모형 1, 2, 3, 그 다음에 F값이 실제로 선형이 되느냐를 확인하는 것도 모형 1, 2, 3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느냐. 자, 모형 첫 번째 거에 R2, 그 다음에 F값 제시를 하고, 왓슨 값은 최종 모형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모형에 대한 값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 번째 모형이 이 4가지가 들어갔을 때의 중다 회귀 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4개의 변수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과 그 다음 영향력이 있는 모델로 하위로 분할을 해봤더니 종속 변수에서 첫 번째 모형은 활동 유효성이고, 두 번째 모형은 활동 유효성과 셀프 리더십이 강력하고, 세 번째 모형에는 직무 특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이 변이는 의미가 없으니까 제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해석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논문에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제가 이 값을 다시,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모형 첫 번째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자, 두 번째 값들은 모형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값이죠. 세 번째 값이 모형 세 번째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중다 회귀했던 값하고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F값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유의 확률은 모두 동일하게 0.000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도 가로 열고 P값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값이 첫 번째 모형값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늘 메모장에서 이렇게 편집을 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좀 편한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모형 3개의 값을 모두 확인을 했는데 F값은 고쳐주셔야겠죠. 이렇게 F값. 그럼 이 값들은 어디에 작성을 해주느냐? 이게 실제 연구 모형에 제시되는 값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 널찍하게 만들고, 첫 번째 모형, 두 번째 모형 합쳐주고, 두 번째 모형은 3개가 합쳐지고 4개가 합쳐진 다음에 이 마지막 칸에다가 요걸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위계적 회귀분석의 연구 결과를 모두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나는 단순 회계는 할 줄 아는데 중다 회계는 못 하겠어요. 뭐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거 다 할 줄 알면 그냥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단순 회계를 하는 방법이나 중다 회계를 하는 방법이나 위계적 회계 분석을 하는 방법이나 모두 회계 분석의 선형을 이용해서 변수의 개수를 여러 개를 넣느냐, 여러 개를 넣은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영향력이 없는 것들을 제거할 거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각각 다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논문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머지는 다 제거시켜 버리고 요렇게 결과만 제시를 하시게 되면 모형 1, 2, 3가 논문에 제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유효성이 가장 힘이 센 녀석이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건 위계적 회계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중다 회계 분석 결과는 이렇게 하나로 나타냈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제가 그럼 여기를 다시 합쳐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R2를 집어넣어주면 좀 더 여러분들이 덜 헷갈리시겠죠?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모형은 중다 회계 분석이에요. 이 4개를 넣었을 때 종속 변수 하나에 모형 값이 하나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계적 회계 분석은 모형이 3개로 짜개지는 거예요. 힘이 제일 센 녀석, 그 다음이 힘이 센 거, 그 다음 힘이 센 거. 그래서 여기에만 이렇게 너빈 왓슨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 지금 3번째 모형은 중다 회계하고 똑같은 모형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중다 회계 모형을 도출을 한 다음에 힘이 가장 강력한 변수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중다 회계만 보고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들이 중다 회계를 하고 바로 위계적 회계 분석을 해서 논문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모델 이제 이해되시겠죠? 유아의 성취 동기, 지적 능력, 운동 능력의 하위 요인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 자, 그래서 음악 능력의 언어의 이해와 그 다음에 시공간과 흥미와 즐거움이 언어의 이해가 제일 힘이 세대요. 그래서 이렇게 모형 설명력이 들어가 있고,
똑같죠? 제가 만들어 드린 거하고. 시공간이 그 다음 힘이 센 거예요. 마지막으로 흥미와 즐거움이 힘이 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표하고 제가 보여드렸던 위계적 표하고 이 유효 확률이 0.000 이렇게 있는 부분들 별표 표시하셔가지고 모형을 설명하시면 되겠죠. 이게 단순회기, 중다회기, 단순회기, 중다회기, 그 다음에 위계적 회기. 자, 그러면 중다회기 따로, 위계적 회기 분석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겠죠. 중다회기 분석을 하고 위계적 회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성취동기, 지적능력, 운동능력의 하위 영역들이 단계적 중다회기 분석 결과. 이게 바로 위계적 회기 분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23%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유아의 음악 능력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여기 보면 전체 별량의 23%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3번 모형이 중다회기 분석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중에 음악 능력의 언어 이해가 18% 설명력을 나타내고 시공간이 추가돼서 3% 영향력이 증가되어서 21%를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23%가 나타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어떤 것이 힘이 센지를 살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아의 지적 능력의 하위 요인인 언어 이해, 시공간, 성취 동기 중에서 실제 언어 이해, 시공간, 흥미, 즐거움의 순서대로 음악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각화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아까 교재에 있었던 내용대로, 자, 회귀분석에서 선형해 가셔가지고 우리가 아까 세 가지를 했을 때 활동 유효성이 가장 R 스퀘어가 컸었죠. 단순 회귀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때, 자, 도표에 가셔가지고, 자, 옵션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옵션에 대해서는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선형 모형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아까 활동 유용성이 가장 힘이 강력했던 거니까 이걸 가지고 모델을 한번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본래는 디펜던트라고 하는 종속 변수에 y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jp-read라고 하는 거는 실제 표준화된 예측값이요. 이게 지금 x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화된 잔차는 y값을 표준화시켰던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먼저 디펜던트를 이용한 종속 변수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하고 표준화된 잔차를 y값에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디펜던트를 y값에 넣고 본래 있었던 y값을 가지고 계속 확인 누르시면 그래프가 그려지시겠죠.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었던 잔차값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도표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선형식이 이렇게 통과하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템즈들이 이렇게 쭉 선형에 잘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제 산점도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20몇 % 정도 나왔었으니까 조금 넉넉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모형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선형에 가셔가지고 도표에 가셔가지고 디펜던트를 빼고 시드 방식으로 집어넣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두 번째 회의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표준화된 잔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실제 표준화를 사용하지 않는 값에 비해서 훨씬 모형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형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그 사용했던 산점도에서는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었던 비표준화 값들이 함께 이렇게 모형에 들어왔다면, 시드 값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좌측과 우측에 있었던 비표준화 값들이 모두 사라지고 표준화된 값들만 데이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선형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회기 모형을 시각화 정보로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 SPS에서 그리는 시각화는 그렇게 예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R이나 파이썬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시각화 자료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다회기, 위계적 회기 분석 우리가 바로 한꺼번에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분석해서 회기 분석에서 선형을 클릭해서 변수가 하나 들어가면 단순회기, 여러 개가 들어가면 중다회기, 중다회기에서 단계를 선택해서 해주면 위계적 회기 분석, 이게 다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예요. 도표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만 사용을 하시고, 그러지 않으실 때는 도표 작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회기, 중다회기, 위계적 회기 분석은 한 세트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까지 연동을 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